키워드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유레카 키워드를 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이제 세일즈맨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성장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대표이사라는 제 직책 타이틀을 버리고 그냥 엔지니어가 돼서 나갑니다. 특히나 해외에 나가면은 알스포트 소프트웨어를 사주는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또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 통하는 대기업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 수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나가면은 경쟁력 오로지 기술과 제품의 안정성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표이사가 가서 어떤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속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수도 없이 제가 나갔습니다. 느려요, 불편해요,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 다 해결하면서 직접 진두지휘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도 도코모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웹으로 HTML5로 됐다는 그 제품을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2주 동안 그 일본에서 살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도코모가 약간이 부족했지만 그 QA를 통과를 해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초기 영업 전략을 리드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파트너만 만들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파트너들만 어떻게 모셔오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대형 파트너를 맞이하면은 걔네들은 우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누구는 취급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만들어줍니다. 계속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 미리 만들어서 미리 전달합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브로셔 이런 것만 그냥 전달하고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착해서 파트너 뒤에 우리가 거대하게 있다라는 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고객을 가르쳐주고 이게 가봐라라고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프로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경험인데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사실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미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회사로 바라보겠습니까? 중국 회사가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팔러오는 회사와 같이 느끼겠죠.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국가의 클래스에 맞도록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수준도 그렇게 딱 마찬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저희들이 만일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제안하면 100점 100패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작았을 때부터 제안서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잘 만들도록 또는 견적서 하나 내도 그냥 단순한 견적서가 아니라 엑셀에 한 원시트짜리가 아니라 20장, 30장짜리를 상세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걔네들이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MA 비용을 10% 하는데 15%를 하기 위한 이유를 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5%를 하기 위한 이유를 100장을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게 미국 놈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멋지게 어떤 논리를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느냐 걔네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가격도 받을 수도 있고 MA를 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파트너에게 맡겨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만큼 제품에 대한 어떤 현지화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부터 파트너들한테 제품이 출하되기 전 또는 개발하기 전부터 어떤 기능이 들어간다로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또는 마지막에 다 테스트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에 올리기 전에 모든 테스트는 마지막은 파트너가 다 테스트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파트너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십몇 년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다들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도코모에 나왔던 아까 모비전 제품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지를 가지도록 만들므로써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고요. 아까 큰 파트너를 하지 말고 내만 바라보는 그런 파트너가 더 좋다라는 말인데요.
저희 회사도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하기까지는 단 하나, 한 명 1인 기업을 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1인 기업이 저희 회사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고 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써 저희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런 1인 기업을 너무나 무시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외가 우리 같은 회사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유능한 파트너인 그 어떤 대표이사가 있는 어떤 세일즈맨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밀고 끝까지 나가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가 전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대표님도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은 정말 글로벌리한 홈페이지가 되어 있을까? 아마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만은 아마 10중 8구 다 영문은 뭐 갱신이 안 돼 있다든지 한글만 갱신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아마 글로벌리에 나가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홈페이지는 24시간 일합니다. 말 안 듣는 직원보다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의 대표이사님들이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끝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되어라는 내용인데요.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면은 아마 실패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14년 동안 너무나 우직하게 바보처럼 지낸 것 같습니다. 바보가 되니까 정말로 우리를 알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코모가 우리를 투자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그 캐피탈 게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밝고 만일에 파이낸스에 눈이 밝았다고 하면은 아마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고 그냥 우직하게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더욱더 신뢰를 가지게 되고 아마 그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으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구름 위의 가게를 자꾸 만들어라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하면은 뭐든가 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모든 여기에 계시는 분 대표님의 소프트웨어들은 다 클라우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플리케이션 베이스입니다. 그런데도 계정만 팝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클라우드로 만드시면은 충분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마지막입니다만은 단계별 시나리오 경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아까 같이 작지만 우리가 파트너를 맺고 조금 그 인식이 돌아왔을 때, 인식 관계가 좋았을 때 파트너한테 단 1%를 줬습니다. 저희들은 초기에 그 1%를 주고 그 파트너과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로 혈맹 관계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쌓아왔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코모를 선택하게 됐던 거는 도코모가 아무래도 그 전략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이폰이나 다른 폰을 취급하고 있는 KDDI나 소프트뱅크에 비해서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드로이드나 이런 쪽에 다 치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략을 했는데 그게 잘 먹혔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코모를 구워 삶았느냐 하면은 도코모의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은 사실은 저희 같은 서비스를 잘 안 했습니다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사업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도코모가 한다는 그 스마트폰 원격 지원 서비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보통은 그냥 제품을 제안하는데 이놈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좋고 자기들이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실제로 가입률이 지금 600만 이상 유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로. 사실 저희들은 크게 돈을 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 서비스에 러닝 개런티를 쉐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벤처, JV, 조인트 벤처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것도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밀하게 예측하고 준비하자라고 했는데요. 이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